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왜 많은 분들이 아무 증상도 없는데 갑자기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를 정확히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픈데도 전혀 없었고 작년 검사에서도 다 괜찮다고 했는데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고요?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제가 수십 년간 데이터를 추적하고 사례를 지켜본 결과 암은 원래 조용히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증상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안심했던 그 시간들이 결국 결과를 완전히 갈라놓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이 있어야 문제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우리 몸의 주요 장기들은 통증을 느끼는 신경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무언가 자라고 있어도 본인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건 우리 몸의 구조적 특성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게 제가 연구를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암을 이겨낸 분들이 공통적으로 같은 선택을 반복적으로 했는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떤 태도로 이 문제를 대해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이 내용이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주변 분들 중에 이런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신가요? 몇 해 전에 제 대학 동기의 어머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감기 한 번 크게 앓은 적이 없고 매년 정기 검사도 빠짐없이 챙기시던 분이었어요. 건강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받은 정밀 검사에서 암이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본인은 전혀 아픈 데가 없었다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검사 결과를 받아든 그날부터 그분은 혼란에 빠지셨습니다. 그분은 한동안 분노와 억울함에서 벗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생각만 반복하셨어요. 가족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대로 화만 내고 억울해하다가는 내가 먼저 무너질 것 같다고요. 이 병과 싸우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꺾일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억울함을 내려놓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찾기 시작하셨어요.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고 수면 시간을 철저히 지키셨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하나씩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몇 개월이 지나니 몸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검사 수치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규칙적인 일상을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암 진단이 오히려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든 계기가 됐다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만 전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진단 후에도 회복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지, 그 차이가 무엇인지 말이죠. 뒤에서 나올 구체적인 내용들을 놓치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을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왜 암은 증상이 없을 수밖에 없는지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일들이니까요. 우리 몸의 주요 장기들, 특히 간이나 폐 같은 곳의 안쪽 깊은 부분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무언가가 자라도 본인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을 예로 들어볼게요.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 중 하나인데 간 내부에는 통증 신경이 거의 분포하지 않습니다. 대신 간을 감싸고 있는 막에만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간 안쪽에서 문제가 생겨도 막까지 영향을 주지 않으면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국내 주요 암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초기 암의 대부분이 무증상 상태에서 정기 검사를 통해 발견된다고 합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제가 연구소에서 만난 67세 박성호 님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박성호 님은 아무런 불편함 없이 일상을 보내고 계셨는데 회사에서 실시한 정기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됐어요. 본인은 믿을 수 없다고 하셨죠. 어제까지도 골프를 치고 등산도 다녔는데 말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아프지 않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증상이 없을 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통증이 없다는 건 안전하다는 신호가 아니라 그냥 신경이 없는 부위라는 뜻일 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아픈 데가 없어서 검사를 미루거나 건너뛴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해도 이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검사 수치가 정상 범위에 들어오면 모든 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의 일부만 제 기능을 하고 있어도 혈액 검사 수치는 정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간의 경우 전체 기능의 절반 이상이 손상돼도 나머지 정상 부분이 기능을 대신하면서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암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면 혈액 수치가 정상이면서도 암이 진행 중인 경우를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치 정상과 암의 존재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72세 이정숙 님도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이정숙 님은 매년 혈액 검사를 받으셨고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추가로 영상 검사를 받았더니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혈액 수치만 보고 안심하고 계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검사는 수치 하나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여러 방법을 조합해서 주기적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혈액 검사는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영상 검사도 함께 받아야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정상이라는 한마디에 검사를 멈추지 마세요. 검사 결과 한 장만 보고 안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암세포는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자랍니다.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수년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 년 동안 아주 작게 자라다가 어느 순간 크기가 빠르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세포 분열에 관한 연구 자료를 보면 초기 암세포의 성장 속도는 매우 느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면 성장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특징이 있어요. 마치 작은 눈덩이가 굴러가다가 어느 순간 거대한 눈사태가 되는 것처럼요. 제가 만난 60세 김영수 님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김영수 님은 작년 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올해 검사에서 갑자기 크기가 확 커진 상태로 발견됐어요. 본인은 1년 사이에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냐고 물으셨는데 사실 그 전부터 아주 작게 존재하고 있었던 게 올해 들어서 급격히 커진 거였습니다. 작년 검사에서는 너무 작아서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검사는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매년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작년에 괜찮았다는 결과는 올해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정상이어도 내년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셔야 해요. 작년 검사 결과만 믿고 계신 건 아닌가요? 혹시 그렇다면 올해 검사 일정을 지금 바로 잡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영상 검사에서 작은 크기로 나타났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작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하지만 제 경험상 지켜보는 동안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작을 때가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작을 때 발견했다는 건 정말 운이 좋은 경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작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작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가족력이 있는 분들의 경우입니다. 가족 중에 암 진단을 받은 분이 있다면 본인도 검사 주기를 더 짧게 가져가야 합니다. 유전적 요인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직계 가족 중에 같은 종류의 암이 있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검사 주기보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앞당겨서 받는 게 좋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낀다는 건 이미 상당히 진행됐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증상을 기다릴 게 아니라 증상이 없을 때 미리 찾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검사가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지금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결정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제 암을 만났을 때 결과를 완전히 바꾸는 선택들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연구하면서 관찰한 결과 암 진단을 받고도 잘 회복한 분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분노와 억울함에서 빨리 벗어난다는 점입니다. 진단을 받으면 누구나 처음에는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이 감정에 오래 머물면 몸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분노는 우리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분비하게 만듭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회복이 더뎌집니다. 그래서 회복이 빠른 분들은 억울함을 빨리 내려놓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한 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를 내는 시간에 내 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낫더라고요. 억울함에 오래 머물지 마세요. 감정을 인정하되 거기에 갇혀 있지는 마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조금씩 안정됩니다. 오늘은 물을 충분히 마시기, 내일은 산책 10분 하기, 이렇게 작은 목표부터 세워보세요. 작은 실천이 쌓이면 마음도 따라서 안정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신가요? 혹시 분노나 억울함에 갇혀 있진 않으신가요?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단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지하거나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극단으로 가기 쉽습니다. 어떤 분은 인터넷에서 본 민간요법만 믿고 검증된 방법을 거부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아예 모든 걸 포기하고 손을 놓아 버리기도 합니다. 한쪽만 믿는 선택은 정말 위험합니다. 누군가의 개인적인 경험담이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고 진행 정도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검증된 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거기에 생활 습관 개선을 더하는 방식이 가장 균형 잡힌 접근입니다. 어느 한쪽에만 모든 걸 걸지 마세요. 여러 방법을 함께 활용하면서 몸의 반응을 지켜보는 게 현명합니다. 혹시 지금 한 가지 방법에만 기대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생활을 완전히 바꾼다는 점입니다. 진단을 받기 전과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결과만 다르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먹는 것부터 바꿔야 하고 움직임도 바꿔야 하고 수면 패턴도 바꿔야 합니다. 이게 회복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예요. 특히 식사는 하루 3번 반복되는 습관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바꾸는 게 효과적입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늘리세요.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육류보다는 생선이나 콩류를 더 자주 드세요. 야채는 몇 끼 충분히 먹고요. 물은 하루에 최소 1.5리터 이상 마시는 게 좋습니다.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수면은 밤 11시 전에 자고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는 리듬을 만드세요. 예전 습관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습관을 바꾸는 게 처음엔 어렵지만 2주 정도 지나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식사와 수면부터 바꿔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식사는 어땠나요? 가공식품이 많지는 않았나요? 네 번째는 결과보다 과정을 본다는 겁니다. 검사 날짜만 기다리면서 그 결과에 모든 걸 거는 분들이 많습니다. 검사 수치가 좋으면 하늘을 날 것 같고 나쁘면 땅이 꺼질 것 같은 기분이 반복되죠. 이렇게 결과에만 집착하면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집니다. 그러면 오히려 회복에 방해가 됩니다. 결과에 집착하는 대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물을 충분히 마셨는지, 오늘 산책을 했는지, 오늘 제때 잠을 잤는지 이런 것들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쌓이는 작은 실천들이 결국 결과를 만듭니다. 검사 날짜에 모든 감정을 걸지 마세요. 과정을 충실히 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지금 여러분은 결과에만 마음이 쏠려 있진 않나요?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는 점입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가 회복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꾸 나쁜 생각이 들고 불안이 커집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과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이 납니다. 가족이나 친구 중에 여러분을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자주 연락하세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하나씩 달성한다는 겁니다. 큰 목표만 세우면 부담스럽고 막막합니다. 대신 아주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은 물 한 잔 더 마시기, 내일은 계단으로 한층 올라가기, 이런 식으로요. 작은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자신감이 쌓이면 조금 더 큰 목표에도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달 후에는 매일 걷기, 석 달 후에는 식단 완전히 바꾸기, 이렇게 단계를 높여가세요.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천천히 꾸준히 가는 게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일곱 번째는 정보를 선별해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너무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확한 정보도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도 많습니다. 모든 정보를 다 믿으면 혼란스러워집니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정보만 받아들이세요.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이나 전문가가 발표한 내용을 참고하세요. 개인의 경험담은 참고만 하되 맹신하지 마세요. 특히 기적적인 치유를 약속하는 정보는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힘든 상황에서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오늘 해가 떴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해 보세요.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가 회복을 돕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전체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암은 특별한 증상이 있어서 시작되는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무 신호 없이 조용히 자라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통증이 없어도 정기 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하고 혈액 수치가 정상이어도 영상 검사를 함께 받아야 합니다. 잘못된 상식은 바로 이겁니다. 아프지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 검사 한 번으로 모든 게 끝났다는 믿음, 작년에 괜찮았으니 올해도 괜찮을 거라는 안일함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결국 큰 문제를 놓치게 만듭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올바른 관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증상이 없어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여러 각도에서 확인하고 작은 이상이 발견되면 바로 대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진단을 받았다면
분노에서 빨리 벗어나서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균형 잡힌 방법으로 접근하며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관리를 놓치면 두려움과 후회가 점점 커집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나면 그때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삶의 질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단 이후가 오히려 내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시기였다고요. 삶을 돌아보고 습관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실천하신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프지 않아도 검사를 미루지 않겠다고 마음먹으세요.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1년에 한 번은 꼭 정기 검사를 받으세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더욱 철저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주기를 더 짧게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검사 결과가 정상이어도 방심하지 마세요. 정상이라는 건 지금 이 순간만 괜찮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내년에도 괜찮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매년 꾸준히 검사를 이어가는 게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암을 부르는 일상 속 먹거리와 습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어떤 생활 패턴이 위험한지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과 습관도 소개해 드릴게요.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준비했으니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